이거 화만 해결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사주는 아닌데, 지금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어떤 운명을 사는가, 정말 그렇게 사는가, 뭐, 요거를 가지고 오늘은 조금 이제 볼 거예요. 첫 번째 이 사주가 쉬운 게 이제 경금이 4월에 태어났으니까, 이것이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은 그게 화왕절이니까 금이 녹을 때죠. 근데 이때 또 뭐가 있냐면 경금은 사의 장생이에요. 근데 장생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힘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기질이 세다. 세력은 예를 들어서 경금의 그 사화 장생은 세력은 약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그 장생하고 조금 다른 게 우리가 목의 장생은 이게 해죠. 그죠? 보통 인수가 장생이에요. 아시죠? 목은 해가 장생이고 화는 인이 장생이고 그 다음에 수는 신이 장생이에요. 예. 금만 화가 장생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장생이라는 거는 이렇게 목이나 그 다음에 화나 그 다음에 수는 장생 자체가 세력을 같이 겸비한다 하면 맞는데 여기 금은 사화가 장생이 된다는 얘기는 기질적으로 약한 것 같지만 강한 기질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세력은 약한데 기질은 강하다. 장생이. 그래서 이런 기질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게 그러면 신강신약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사주가 신약인데도 장생을 깔고 있는 신약 다르고요. 예, 사주가 신약인데 그 병사묘절 갖고 있는 신약이 달라요. 그러니까 병사묘절을 갖고 있는 신약은 아예 주관이 없는 것이고, 예, 그렇지 않고 장생의 신약은 힘은 약한데 고집은 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왜 그 약한 것 같은데 아주 그냥 뭐라 그러나 그럴. 어? 아니 말을 못 하겠어. 무슨 뭐 고집 그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장생인데 특히 경금의 사화를 만나서 장생인데 신약하면은 약한 듯 하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이제 쓸데없는 고집이 있다. 예. 자, 이게 이제 기본인데 여기 사중에 병화가 천간이 떴거든요. 사중에 병화가 떴으니까 여기는 이제 편관격이 되는 거죠. 격으로 얘기하자면. 그리고 지지를 보면은요, 인사오가 화기가 다 있어요. 화기가 다 있으니까 당연히 이 사주는 편관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편관격으로 논해야죠. 인사, 사오, 그래서 화국이 많기 때문에 이게 편관격으로 논해요. 이 사주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 더우니까 이것은 이제 조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제 편관을 제압하는 쪽으로 봐야 될 것인가. 예, 거기에 봤을 때 편관을 제압한다 하더라도 수가 필요하고 또 조우가 이것을 쓴다 하더라도 수는 필요하죠. 근데 뭐가 조금 다르냐면은 이게 양간하고 음간의 특색을 제가 말을 했어요. 양간은 뿌리만 있으면 자기가 해결하고, 음간은 뿌리가 있어도 음간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그것이 이제 편간이 있을 때 음간이 편간을 해결하는 방법과 양간이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남자는 될 수 있으면은 처가살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 여자는 될 수 있으면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예, 그래서 음간과 양간이 편간을 대하는 치용법이 다르다. 자, 근데 이 사주는 보시면 굉장히 불이 뜨거운 거는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불이 뜨거운데 개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개수가 요게 그나마 다행히 이렇게 됐으면은 이게 위치도가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은요, 그죠? 개수가 완전히 그냥 불 속에서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얘가 얘를 이렇게 막 더운 거를 식혀주지 못해요. 근데 요 사주는 다행히 여기에 병화가 있고 개수가 있다는 이 말은 굉장히 뜨거운데
굉장히 날씨가 더워서 햇볕이 뜨거운데 어쨌든 비는 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 비가 오는 것이 초년에는 사화 위에 앉아있는 비니까 이 비가 뜨거운 비가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시간의 축토가 있어서 요 비의 뿌리는 축토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일반적으로 이제 조후를 본다 하더라도 수를 보는데 초년에는 화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마치 물이 증발하는 형국이고, 이제 후반에 와서 축토에 뿌리가 내리니까 이 개수가 그때 뿌리 내리니까 초년의 열기를 완벽하게 식혀주지 못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야지만이 이것이 이제 열기가 식혀진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이제 조후가 중요하느냐 아니면 이 사주에서 편관을 어떻게 제압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사주 자체가 조후는 축중에 이렇게 개수가 있고, 그리고 이 조후 자체가 해결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 사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그 사주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화가 많은 사주는 축토가 있으면 이 열기를 흡수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 말은 뭐하고 똑같냐면 수가 많은 사주는 인목이 있으면 해결해주고, 화가 많은 사주는 축토를 만나면 이게 마치 이렇게 차가운 냉기를 갖고 있는 얼음 흙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흡수를 전부 다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화나 오화나 사주에 화기가 많을 때 축토가 있는가를 보고 축토가 있으면 열기를 흡수한다. 자,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 사주는 화기는 엄청나게 많은데 어쨌든 축토는 있어서 조금 열기를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사주가 모든 걸 다 봤을 때 사주가 화가 많아서 수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도 금은 필요한 거고요. 왜냐? 열기가 너무 강하니까 이때는 물이 약하니까 금을 갖고 물을 도와줘야 되기도 하고요. 자, 또 하나는 이 사주가 보통 이렇게 사주에 편관이 갔을 때는 인성으로서 용신을 많이 쓰는데, 혹은 인성으로 용신 쓰거나 아니면 식상으로 용신 쓰잖아요. 조후 떠나서. 그때에 음간은 식상을 써요. 그죠? 양간은 인성을 쓰는 게 아니라 일간 용신 씁니다. 음간은 이게 편관이 쓸 때 식상을 쓰지 않으면은 인성을 써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기대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식한테 기대요. 여자는. 근데 남자는 자기 스스로 해결한다. 근데 이 사주는 왜 자기 스스로 해결한다고 했는가? 이게요, 경금이 사화에 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질이 장생의 기질이다. 거기다가 여기서 축토는 이것을 묘고라고 해서 무덤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화가 많을 때 약신으로 축토입니다. 이게 사주가 금이 축토를 만나서 묘지에 들어가고가 아니라 화가 많을 때는 이 화기를 전부 다 흡수해서, 그 다음에 경금이 화가 많을 때는 진토나 축토가 있어야지만 토생금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축토는 화기를 흡수해서 토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일간용신, 금용신. 수는 약신이에요. 수는 약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결국은 수는 약신으로 쓸 수가 있고, 그 금을 쓰고, 그 다음에 토는 축토, 진토 쓰고, 미토, 술토는 못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주는 수로 용신을 본다 하더라도 크게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가 병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주의 전체적인 부분은 편관을 제압하면서 거기다가 조후까지 전부 다 해결하는 거는 결국은 일간이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금용신, 자, 이렇게 이 사주를 봅니다. 자, 금이 용신이라고 보면 이 사주는 문제는 화가 병이죠. 자, 화가 병이면 이 사주 같은 경우는 화가 병이기 때문에, 화가 병인데 이 사주는 화가 굉장히 세요. 그죠? 자, 초년에 병호를 만났고, 그 다음에 인사를 만났고, 또 이 사주의 또 하나는 뭐냐면 측이노 탕화, 인사탕화 다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측이노 탕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인사도 제가 탕화살로 보라 했죠. 형살이면서. 그래서 화기가 엄청 센 데다가 임진, 요기, 신, 요기, 대운 빼놓고는 지금 현재 인하고 묘는 전부 다 이것은
목의 운이죠. 그죠? 화가 센데 목이 굉장히 세니까 이때는 불바다를 이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신금은 지금 여기에 병화하고 묶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묘목은 여기에 사주 원국에 수분이 많을 때 묘목은 목생활을 못하지만 사주 원국에 화기가 많을 때 묘목은 습기가 젖으면서 목생활을 하니까 굉장히 여기서 묘목이 강해집니다. 불을 태우는. 자, 거기다 뭐를 보냐면 내 일지에 있는 임목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 묘목은 연도화예요. 그죠? 예, 일지에서 보면은 이것은 연도화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사주에서 우리가 사주를 알고 이 사람 사주가 무엇이 나쁜 역할을 하는 것을 알고 나서 거기다가 12운성, 12신살, 여러 가지 살성을 여기다가 같이 붙이면 이때 이제 이 사람의 사주에서 적중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나쁜 역할을 했을 때 우리가 운성에서 나타나는 나쁜 거가 같이 매치가 되는 거지, 사주에서 좋은 역할을 할 때는 여기서 나쁘게 이거를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이 사주는요, 화가 나쁜 역할을 하죠. 근데 여기에 지금 연도화가 들어오죠. 자, 연도화가 들어오면서 이게 마치 완전히 불바다를 이루잖아요. 그죠? 거기다 이 사람은 초년에 보시면은 편관이 엄청 세잖아요. 초년의 편관이 엄청 세고, 그 다음에 이 사주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 또 이 사화는 뭐에 해당하느냐, 내가 연의 오화에서 보면은 이건 또 뭐가 돼요? 망신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사회궁의 망신이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는 묘는 도화에 해당되고, 그럼 이거를 그대로 보세요. 사주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이거를 조립을 시키느냐, 이 사주에 편관이 있고요. 이 편관은 오화 위에 앉아 있는데 이 오화는 또 뭐에 해당됩니까? 오화가 이게 도화예요. 예, 장성의 도화입니다. 우리가 좌오묘유는 도화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 좌오묘유 중에서 장성의 도화니까 이 장성은 힘이 엄청나게 센데, 이 장성의 도화가 힘이 센데 경금은 이 오화를 감당할 만한 그러한 힘이 없고, 거기다 자기 사주에 또 하나 보면은 관성에 뭐가 있느냐? 망신이 있어요. 그죠? 거기다가 사주가 인사형살이 있죠. 거기다가 지금 운에서 도화 들어오죠. 이거를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글짓기, 하나의 소설을 써보세요. 자, 도화살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편관의 도화, 거기다 장성이 있죠. 그 남자가 굉장히 힘이 센 거죠. 그런데 이 경금은 장생지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한 세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기질은 갖고 있더라도 너무 불이 세니까 불에 휩쓸려 가죠. 거기다 망신의 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완전히 남자로 인해서 망신당하고 남자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사주가 되죠. 이런 사주를 가지게 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변에 남자가 너무 많이 몰려서 그 너무 많이 몰린 남자를 내 경금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마치 연예인처럼 남자들이 줄줄줄줄줄줄줄 따라다니는 사주가 됩니다.